이세돌 구단이 컴퓨터에게 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손꼽는 뛰어난 경력의 전문가를 바둑에서 이겼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도 컴퓨터의 수읽기와 전략에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파고가 승리할 것으로 보면서도 스카이넷과 만능 로봇 지능의 탄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컴퓨터가 번역의 영역까지도 사람을 앞지르는 시대가 올까요? 언어와 번역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컴퓨터에 점령당한 지 오래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전문 번역가들은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CAT, Computer Aided Translation이라고 불리고 있죠. 컴퓨터가 특정 상황에 많이 쓰이는 어구나 맞춤법들을 검색하고 체크해주는 것을 CAT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맥의 판단만 인간에게 맡기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들자면 워드 프로세서의 영어 맞춤법 검사나 구글 검색을 통한 영어 단어 검색 역시 CAT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은 심지어 모국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나머지 중국인들은 한자 쓰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한국인은 띄어쓰기를 컴퓨터로 검사해야 마음이 놓일 정도입니다. 컴퓨터의 번역 능력은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가까울 정도로요.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끊임없는 학습 능력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들을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는 없는 능력이죠. 이 같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반영한 이론이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딥러닝은 신경망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 사람의 두뇌 그 자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고 사람의 언어 역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문장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딥러닝은 결국 두뇌를 다소 단순화하여 흉내낸 것이므로 사람의 두뇌가 가진 단점도 일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에 무지막지한 에너지와 자원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별도의 손발, 즉 입력 도구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란 소통을 위한 매개체를 뜻합니다. 바둑과 체스에서 딥러닝이 금세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보드게임의 인터페이스가 무척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정사각형의 모눈 안에서 말을 움직이는 방식은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신기하다 해도요. 말들의 좌표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언어라는 인터페이스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언어에는 의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은 쓰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를 미국에서는 Praising the Ancestors라고 합니다. 뭔가 더 길고 이상하지 않나요? 영미권에서는 제사라는 문화도 이를 나타낼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들리는 그대로 수입하여 표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제사와는 여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면 영미권 문화에서는 제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떠올리는 개념을 연결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사이지만 사회에 따라 연결된 뜻이 다른 것입니다. 병풍을 깔고 퇴주를 내리고 홍동백서에 상차림하며 부엌에서의 차례상 준비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단어를 듣고 그 느낌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에서의 문장은 다른 문화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유럽 언어에서 우리와 저의의 차이가 잘 번역되지 않는 것도 의미론의 문제죠. 또 의미론과 비슷한 요소로 화용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쓰이는 그 짧은 순간의 정황에 따라 문장이 아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어떤가요? 영어 표현 중에 It's your funeral 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funeral, 장례식은 진짜 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장례식처럼 힘들고 고된 일은 당신의 몫이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하지만 상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이 말을 할 때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에서의 funeral은 진짜 장례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번역엔 완벽한 답이 없고 번역가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모호하게 만들고 컴퓨터의 언어인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의미론과 화용론적인 해석들입니다. 언어는 바둑판으로 비유하자면 좌표가 몽땅 일그러져 있는 바둑판과 비슷합니다. 이 바둑판은 전문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이 많으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사적이고 변칙이 많은 표현일수록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불리해집니다. 편집을 통해서 오탈자를 없애고 완벽하게 정리한 신문기사는
말끔한 바둑판의 좌표들처럼 패턴화된 문장의 반복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하루에 수천 개씩 써내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반면 1년에도 몇 번씩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유행어와 속어는 컴퓨터가 무척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 모든 것을 규칙으로만 이해하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번역 직업군이 사라지기 이전에 프로그래머 직업군이 먼저 사라질 겁니다. 언어의 등장을 문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번역 일자리가 사라질 때쯤에는 이미 모든 문명의 직업이 대체된 후일 겁니다. 언어는 기계나 사람에게나 너무나도 모호하고 어려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사람이 직접 하는 번역은 어떻게든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안심하고 외국어를 공부해두세요. 대신 번역가가 컴퓨터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편집자와 종이사전의 자리를 컴퓨터가 대신했던 말이죠. 언젠가는 컴퓨터가 번역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날도 오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후 중국의 커제 선수는 이세돌 기사에게 다소 중의적인 뜻으로 몇 가지 소감을 말했는데요. 이것이 오역된 기사를 통해 의미가 비판적으로 날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문을 읽을 줄 모르는 한국인 네티즌들은 기사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동안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언어의 차이가 문화의 충돌을 만들고 전쟁과 싸움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번역가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도 감수할 만합니다. 기술의 발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낯선 형태로 살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서도 우리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컴퓨터 번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상입니다.